안녕하세요. 축진막입니다. 여름에 리버풀과 진하게 링크가 있었던 스페인 국가대표 마르틴 수비멘디. 이 수비멘디라는 선수가 아스날과의 이적설이 아주 진하게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현재 이적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스날은 왜 수비멘디를 노리는 건지, 아스날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수비멘디는 어떤 선수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수비멘디의 이적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날은 2025년 여름, 그러니까 이번 시즌이 끝나고 수비멘디를 영입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고요. 사미 목벨, 온스테인 이런 공신력 높은 언론인들이 일제히 수비멘디의 아스날 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봐야겠지만 온스테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확실하지 않으면 얘기를 안 하는 편이라서 수비멘디의 아스날 행이 상당히 진전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스날이 수비멘디를 어떤 이유 때문에 영입하고 싶어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스날의 미드필더 구성을 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왼쪽부터 웨데고르, 라이스, 메리노, 은하네리, 조르지뉴, 토마스 파티입니다. 제가 좀 구분이 되게 왼쪽과 오른쪽 그룹을 분류를 해놨습니다. 조르지뉴, 토마스 파티 이 두 명은 계약 기간이 이번 시즌까지입니다. 이 두 명은 아스날에서의 시간이 6개월도 남지 않았다는 거고요. 조르지뉴는 1991년 33살, 나이가 있기 때문에 아스날이 굳이 재계약을 추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토마스 파티 역시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리몸 기질이 있어서 아스날이 장기적인 자원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두 명은 아스날과 이별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들 때문에 아스날은 미드필더 보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과 더불어 수비멘디라는 매물이 되게 매력적인 매물이거든요. 나이도 1999년생 25살에 이제 전성기에 진입하는 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투볼란치, 원볼란치 다 가능한 자원인데다가 요즘에 수비형 미드필더 매물이 거의 없죠. 그런 상황에서 라리가 탑급 수비형 미드필더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 수비멘디를 영입할 수 있다는 거 참기가 어렵습니다. 또 수비멘디는 스페인 국적, 아스날 감독 아르테타도 스페인 국적이죠. 그래서 또 소통이 편한 것도 작은 이유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수비멘디는 아스날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현재 간단히 아스날의 전술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날은 기본적으로 4-3-3 형태의 포메이션을 가지고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양쪽 메잘라들이 조금 내려오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역삼각형 형태의 미드필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스날 공격의 핵심은 웨데고르입니다. 거의 모든 공이 웨데고르를 통한다 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웨데고르가 반대 전환해주기도 하고 박스 앞에서 짧은 패스로 상대 수비 대형을 깨보려고도 하고 사카, 팀버 이런 선수들과 연계를 통해서 상대를 공략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아스날에서 가장 공격력이 센 자원 부카요 사카 역시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아스날의 공격은 오른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스날의 주된 공격 패턴 중에 하나가 이 사카 웨데고르를 이용하는 건데요. 사카가 워낙 위협적인 자원이다 보니까 사카 주변에 수비들이 2명 이상 달라붙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사카가 직접 돌파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옆쪽에 시야가 열린 웨데고르에게 공을 주는 경우가 많고요. 여기서 웨데고르는 우리 팀 공격수를 확인하고 역크로스를 올리는 일이 많습니다. 그때 보통 박스에 고정적으로 들어가 있는 선수들이 스트라이커와 왼쪽 메잘라입니다. 약간 세미 투톱처럼 플레이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엔 공중볼 싸움을 하는 거기 때문에 키가 크면 좋겠죠. 그래서 아르테타는 이 왼쪽 메잘라 자리에 키 큰 선수들을 주로 활용합니다. 지난 시즌부터 보면 23-24 시즌 초반에는 왼쪽 메잘라 자리에는 하베르츠였거든요. 그런데 하베르츠가 톱 자리로 올라가면서 그 왼쪽 메잘라 자리는 라이스가 나오고 또 라이스가 쉬거나 그런 날에는 이번 시즌에 영입된 메리노가 나옵니다. 이런 경향들만 봐도 아르테타가 왼쪽 메잘라는 키 큰 선수를 원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수비형 미드필더가 가능한 데클란 라이스라는 선수도 계속 왼쪽 메잘라 자리에서 뛰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토마스 파티 자리에 있는 그 원볼란치 역할을 할 선수가 필요한 겁니다. 그럼 이렇게 토마스 파티나 조르지뉴가 뛰던 자리에 수비멘디가 자리를 잡겠죠. 이 자리에서 플레이하는 선수들은 좌우 연결고리가 되어야 하고요. 또 아스날의 지공 축구에서도 충분히 활약할 수 있는 자원이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는 왜 데클란 라이스가 있는데도 수비형 미드필더를 사는 거지? 라는 의문이 조금은 해소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부터는 수비멘디가 저 토마스 파티 자리를 잘 해낼 수 있는 선수인지 어떤 능력치를 가진 선수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제가 생각하는 수비멘디의 핵심 가치는 저점이 높다는 겁니다. 모든 플레이들이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확률이 적은 영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수비맨디 플레이 자체가 엄청 화려하고 경기에서 큰 주목을 받고 이런 유형은 아니지만 항상 평타 이상은 해줄 것 같은 선수입니다. 경기 끝나고 야 오늘 수비맨디 어땠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오늘 그냥 무난무난했어 라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오늘 수비맨디 엄청 못하던데? 라는 소리는 별로 안 듣지 않을까 싶고요. 첼시의 카이세도라는 선수가 좋은 평가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복이 적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수비맨디 역시 기복이 되게 적을 것 같은 플레이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비맨디가 지난 여름에 리버풀과의 이적설이 떴을 때도 몇 경기를 봤고요. 이번에 얘기가 나오자마자 최근 경기를 좀 봤는데 여전히 플레이 스타일은 비슷했습니다. 때로는 센터백 사이에 들어가서 수비 숫자를 늘려주기도 하고 센터백 바로 앞에서 공 받아주고 패스 방향 설정하고 이런 기본적인 역할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하는 걸 보면 애초에 무리한 시도를 별로 안 하는 스타일입니다. 또 역시나 수비형 미드필더답게 이런 기본적인 수비 능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는 선수입니다. 또 기본기가 워낙 좋아서 짧은 패스 연결고리도 되게 잘 되고요. 전환 패스도 가능은 합니다. 뭐 아놀드 반다이크처럼 킥이 낮고 빠르게 날아가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줄 땐 줄 수 있는 스타일이고요. 또 수비맨디가 170 후반대라서 축구선수 치고는 피지컬에 장점이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체형이거든요. 그럼에도 자신에게 피지컬적인 도전이 들어올 때 그 힘을 역으로 이용해서 밀리면서 앞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파울은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공을 안 뺏기는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어떤 팀의 11명 전부가 스타 플레이어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부가 스타 플레이어라고 하더라도 그 팀의 밸런스는 좋지 않겠죠. 누군가는 담백한 역할을 해줘야 나머지 스타 플레이어들이 더 잘 살아날 수 있고 선수들의 조화가 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비맨디는 팀 동료들의 장점을 잘 살려줄 수 있는 영입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수비맨디의 아스날 이적설에 관련된 간단한 것들을 알아봤는데요. 일단 대부분의 언론사에서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내년 여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수비맨디가 아스날 유니폼을 입은 모습은 한 6개월 정도 지나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아스날은 수비맨디 영입에 성공해서 더 탄탄한 중원을 구성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